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인세 세무조정 절차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세무조정 들어와서 자, 여기 기초사항 검토 받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 그 개별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를 완성한다 그랬죠. 자, 여기 이후에 이제 출발할 건데, 지금 이제 세무조정 내용을 보면 저번에 이제 세금과 공과 법인세 등 정리했고, 여기에 자, 부가세 예수금 입금 산입 유보 감소가 이렇게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는 전년도에 세무조정 중에 유보 사항이 있었는데, 자, 올해 반대 세무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 처분이 이제 유보가 나왔어요. 유보. 자, 요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따로 있어요. 이제 미리 얘기하면 해줘. 여기서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유보가 나오면 이거는 회계상 자산부채랑 세무상 자산부채가 차이가 났을 때 나오는 소득 처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소득 처분 중에 유보만 따로 모아서 작성하는 게, 여기 신고 부속사항에 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여기 지금 을표가 나오는데 을표에 유보사항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전기에 성금 산입된 금액이 있어서 올해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서 유보를 없애줬다고 여기다가 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자, 유보는 어디로 온다고요? 다시 유보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고 여기 유보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 신고 부속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로 간다는 거 외워두고요. 여기서 똑같이 기표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완성이 되면, 자, 이제 세액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세액 계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올 게 여기 두 번째 들어와야 돼요.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자, 여길 들어오면, 자, 제가 미리 한번 마감을 했었는데 다 풀었고요. 자,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여기 흐름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좀 전에 봤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입금 산입이 이 두 개가 올라온 거예요. 요거를 다 더하고 기부금 세무조정을 거치면 여기 108번 각사소가 나오는 거예요. 각사소가 나오고, 여기서 이월결손금 있으면 빼주고, 그 다음에 과표 세율을 곱하면 이렇게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화면이 안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세액만 기본적으로 쭉 나와요. 기본적인 경우는 여기서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냐면 2월 결손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2월 결손금이. 만약에 2월 결손금은 이제 추가로 더 얘기해야 될 거고요. 자, 2월 결손금은 어디에 있는가만 일단 서식에서 보죠. 지금 18년도인데 17년, 16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결손금이 있었으면, 옛날에는 5년 썼는데 최근 얼마 전에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10년으로 연장됐죠. 10년 전에 있었던 2월 결손금은 여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2월 결손금이 있었냐 없었냐는 요거는 좀 개념만. 아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여기 들어오면 아까 처음에가 을표였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여기 세 번째가 2월 결손금 내역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있다고 할 때는 여기를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냥 자리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지금 나갈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산출세까지 2월 결손금 정리하고 산출세까지 요 기본적으로 요거만 나와요. 그 이후에 세액 공제 감면이 있고 가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와요. 차가감 납부세액.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면 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세액 공제 감면이 있어요. 세액 공제 감면. 자,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 저장키를 한번 누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산출세액을 저장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저장키 한번 누르고, 저장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자, 저장키를 누르고서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여기 세액 공제 감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값을 합계표가 있고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 또는 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감면들이 많죠. 뭐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 감면, 또 뭐 투자세액 공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양이 많으니까 도전히 1번부터 6번까지 그 내용들 다 분류해서 넣어놨어요. 자, 한번 슬쩍 보면 1번은 손실 세액 공제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불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근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또 여기 중소기업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중에 내가 해당되는 걸 이론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 가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자, 그래서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뭔가라는 걸 먼저, 공제 감면이 있나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고서, 아, 이걸 해야겠다라고 들어가면 그게 어디 있나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2번 방에 있습니다. 2번 방에. 자, 들어가면 빛난으로 되어 있는데 요 구분해서 더블 클릭하면 좀 전에 봤죠? 요 네 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산출세액. 자, 이걸 적으라고 하는데, 자, 더존을 쓰다 보면 이해를 잘해야 될 게, 웬만한 거는 더존이 자동화가 돼 있어서 다 불러옵니다. 자, 여기 새로 불러오기 있죠? 확인 취소가 있는데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면, 즉 이 과정 이전에 정확하게 다 저장키를 누르고 들어오면 기본 내용들을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공식이 이거죠. 산출세액의 세율, 감면율 곱하고 과세 표준 중에 제조업 등의 소득금액, 그 비율을 넣어주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감면율이에요. 감면율을 먼저 클릭을 하니까 5%, 10%, 15%, 20%, 30%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해요. 자, 요거는 표에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수도권 지역이냐 아니냐를 먼저 나누고, 자, 이 업체는 수도권 지역이 아니에요. 수도권 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류가 도소매면 5%, 제조업이면 30%, 제조업이면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도권 외 지역은. 단, 그 기업이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일 경우에는 5%짜리는 10%를 해주고 10%짜리는 30%를 해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업종이 도소매예요. 도소매. 도소매면 기본적으로 5%죠. 기본적으로 5%. 근데 수도권 외 지역은 10%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 또 요건을 봐야죠. 지금 새로 바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소기업의 요건이 뭐냐면, 매출 기준으로 예전에는 100억을 하나로만 놨었는데 100억과 이제 종업원 이런 수로다가 판정을 했는데 그게 바뀌었죠. 2016년도에. 그래서 업종별로다가 금액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도소매는 50억을 넘으면 소기업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요거 이제 좀 알아둘 게, 예외 규정이 있어요.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종전에는 100억 미만이라서 소기업에 해당됐는데, 새로운 중소기업법으로 인해서 50억이 넘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소기업에 해당되면, 즉 그 얘기죠. 100억과 종업원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를 4년간 2019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유예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야 되는데, 자, 10%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왜 5%인데 10% 넣냐고. 그러니까 제가 소명을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도가 또 있네요. 1억까지. 자, 원래는 이 산출세액에 뭐 5%, 1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외가 있어요. 그냥 10% 해주면 되는데 공식이 하나 더 나와요. 즉, 이 과세 표준이, 이게 순이익이죠. 쉽게 얘기하면 과세 표준 중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아닌 이익은 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즉, 이 산출세액 100%가 다 제조업, 도소매에서 발생된 거다라고 하면 100분의 100, 그래 10%, 1200만 원을 감면받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과세 표준에 만약에 영업 관련 없는 이자 수익이 있더라. 이자 수익. 자, 그런 건 어디서 볼 수 있죠? 손익계산서 보면 요것만 하나 이렇게. 영업의 수익에 여기 이자 수익이 들어가 있죠? 자, 요거는 빼게 돼 있어요. 빼게. 그럼 과세 표준에서 요 이자 수익만큼은 차감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22만 7,761원.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면. 아유. 창을 많이 열어놨더니 잠깐만요. 자, 여기 다시 들어오면 즉, 자, 계산기 한번 띄워볼게요. 아까 손익계산서에 얼마 있었죠? 아유, 이걸 외우지를 못하네. 227 761. 자, 세로 부르기 하고, 자, 요 금액에서 이자 수익을 빼라는 거죠. 즉 747005-511 빼기 이자 수익 227 761을 빼면 요만큼만. 자, 이걸 복사해서 넣어주면 결론은 100%가 안 나오죠. 90 몇 프로가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감면율 10%. 이렇게. 따라서 1억 2,940만 원의 10%가 아닌 그 금액의 한 98%, 99점 몇 프로 나오겠네요. 이 비율만큼. 자,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 12936 164. 자, 요걸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면 아까 법인조정에서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조회키를 다시 눌러볼게요. 조회키를 눌렀는데 감면이 안 와요. 안 와요. 여기서 조회키를 눌러도 안 온다. 자, 그래서 뭐를 더 들어가야 되느냐면 항상 루트가 세금 계산 내역서를 보여주면 여기 합계표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만 했지만 뭐 공제 감면이 중복이 될 때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각각 저장키를 누르면 이 합계표가 나와요. 합계표로 들어가서 자, 세로 불러오기를 해주면 요 어디에 올라오겠죠? 그쵸, 여기 올라오죠. 자, 저장키 누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오면은 세 감면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도 꼭 들어가야 돼요. 세 감면 신청서 들어와서 세로 불러오기 확인.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조정계산서 다시 들어가 보죠. 조회키 눌러보죠. 또 안 끌어와요. 결론 내가 답을 알고 있어야죠. 공제 감면을 넣었는데 왜 여기 반영이 안 되지? 그러면 뭔가를 또 마무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새 공제 감면이 들어오면 여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는 데를 또 자동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 들어와서 자, 세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최저한세가 나오는데 요 2번과 3번을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냥 답을 얘기하면 감면 후 세액이 즉 1억 2,900에서 1,200 요걸 빼니까 1억 1,600이 나오죠. 근데 세법에서 최저 세액 공제 감면을 받으면 최저 얼마 이상을 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세법에서는 여기 그 금액이 5,229만 원이라는 거예요. 최저한세가. 근데 내가 감면을 받고 나서도 1억 1,600을 내니까 즉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많이 내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감면 후 세액이 1억 1,600인데 최저한세가
예를 들어서 1억 3천이다. 그 얘기는 최소 1억 3천을 내야 되는데 내가 감면받고 나서 1억 1,600을 낸다고 하면 요걸 부인이 당해. 그때는 여기 조정감에서 금액이 뜹니다. 그때는 이 감면세액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건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난이도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안 뜨면 근데 답을 얘기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절대 안 걸립니다. 다른 뭐 창업 중소감면 50% 이런 거 할 때는 걸릴 수가 있는데,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들어오면 최저한세 절대 안 걸린다. 절대 안 걸린다. 해보니까. 자, 그래서 문제없이 여기서 저장키만 눌러주면 돼요. 자, 전체 메뉴 가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세액 감면을 넣었으니까 조정계산서 가서 확인을 해야죠. 자, 여기서 세로 블록을 다시 해보죠. 자, 이제 끌어왔죠. 즉 최저한세를 들어간 다음에 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됐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핵심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에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여기 2번으로 들어와서 여기 더블 클릭하고 세로 블록이 한 다음에 과세 표준 중에 제조업 등의 소득 금액을 넣어주고, 이때 이자 수익은 빼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감면율은 자기가 선택해서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서 저장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온다? 합계표로 들어와서 세로 블록이 하고 저장 나간 다음에 감면 신청서 들어와서 세로 블록이 하고 저장,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최저한세로 막바로 간다. 감면이 들어오면 무조건 최저한세로 가서 세로 블록이 저장. 자, 문제 없다 그랬죠. 최저한세. 그 다음에 세액조정계산서 가서 세로 블록이라면 이렇게 반영된 금액이 반영된다. 자, 요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자, 가산세도 여기는 지금 가산세는 뭐 일단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기납부세액 중에 우리가 2018년도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는 어디서 했죠? 여기 보시면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서가 있어요. 자, 여기를 들어가 보면 작년 8월에 신고했던 법인세 중간연합이 있어요. 그때 두 가지로 했어요. 둘 중에 하나로. 1번과 2번. 즉 직전년도 추계 기준으로 했거나 또는 결손난 업체는 자기 계산 기준. 자, 기존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을 그대로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좀 복사한 얼마를 중간연합을 했죠? 여기 77925-670 자, 요거를 어디다 넣어준다? 중간연합에. 그래서 77925-670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녹음이 되고 있나? 네, 되고 있네. 자, 그래서 중간연합을 넣으면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래서 7,700을 빼니까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3,853만 9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저장키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이제 위에 첫 번째 세액 신고서로 넣어갑니다. 세액 신고서. 자, 여기 들어오면 세로 블록이 하고요. 자, 요렇게 하고서 저장키를 누릅니다. 이러면 마감이 끝나는 거예요. 마감이 끝나는 거예요. 즉 여기 차가감 납부세액에서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몇 가지 짚어보면 여기 이제 구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가끔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는 여기 잉여금 처분계산, 표준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감할 때 그 결산 확정일자를 안 넣어주면 여기 마감키에서 마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가 꼭 들어와 있나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되는 게 23번 주식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연대 기본적으로 주식의 변동이 없으면 부루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부속 서류에 주식 변동을 정리를 해놓고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에러가 뜨니까 요거 23번 주식 변동 여부를 잘 체크해라. 주식 변동이 없는데 만약에 여로 체크를 하면 마감해서 또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을 보면 자, 여기서 세액 신고서 들어오면 그냥 마감키 눌러봐요. 에러가 뜨나 안 뜨나. 자, 여기 오면 무조건 마감키 눌러봐요.
자, 이렇게 안 뜨면 마감, 자, 에러가 안 뜨면 마감 해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마감이 됐다는 얘기죠. 자, 복귀해 놓고 한번 흐름 보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서식으로 이제 다시 와보죠. 여기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와서 이제 조화키를 한번 눌러보면, 자, 이렇게. 검은색은 2017년도 했던 거, 원래 파란색이었던 게 마감키가 되니까 마감이 되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해됐죠? 자, 이러면 전송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가서 법인세 전자신고를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가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이제 신고가 정상적으로 에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마감을 다시 풀고, 부속,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부속 서류에 지금 보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냐면, 보세요. 공제 감면 했죠. 여기 과세 표준 두 가지 했죠. 세액 조정 계산서랑 마지막 신고서. 요거 갖다 여기로 왔죠. 최저한세도 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없는 거, 전산조직 운영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에 있나 여기서도 한번 보죠. 요 신고부속에 가면 여기 전산조직 운영명세서라는 거, 자, 들어가서 저장키만 눌러주고 나오면 됩니다. 저장키만 눌러주고 나가면 된다. 자, 전산조직 운영명세서가 거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주요계정명세서는 여기 있네, 그죠? 주요계정명세서는 내가 세무조정 들어간 것들 처음에는 빛나로 되어 있는데 들어갔던 거를 새로 부르기만 한번 넣어주면 돼. 그리고 저장키 누르고 나가면 돼요. 주요계정명세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자, 요거 한번 설명도 해보죠. 요거. 자, 이거는 부속 서류예요. 제가 아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얘기하면서 유보사항이 있으면 일로 들어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보사항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유보만.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이월결손금 작성하는 방법. 자, 이게 예가 없는데 간단하게 이제 구두로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2018년도에 결손이 났다면 2018년도 12월 30일 여기 써주고요. 뭐 2018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까 여기서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의 결손이 아니라 여기 각사소 있죠? 여기에 결손금을 적어주는 거예요. 요 금액으로 세무상 결손금을. 자, 그래서 결손금이 만약에 예를 든 거 발생했다. 2018년도에 1억이 발생됐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2월 되는 거예요. 추가 설명하면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2017년 12월 30일 전년도에 이렇게 2월 결손금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017년도 거 적어주고 2017년도에 결손이 났으니까 공제를 못 받고 기한 내가 넘어오죠. 자, 만약에 예를 들게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왔다면 여기서 올해 7억 4,700이 이익이 났죠. 소득금액상. 그죠? 그러면 전년도에 결손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차감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년도에 2월 결손금이 1억이 있으니까 1억을 여기서 2월 결손금을 사용을 하고 싶다면 단기 공제액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1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디다 또 반영을 시켜요? 아까 여기 세액조정계산서상에 여기 이게 손으로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러오기가 됐던 수동이 됐건 2월 결손금이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여기 썼다면 요 쓴 내역을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상에 또 맞춰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더. 일단은 2월 결손금이 있나 없나. 자,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여기 보면 또 더 준해서 좋은 게 전기 서식이 있어요. 전기 서식을 보고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가 있는데 두 번째 탭. 자, 요 유보을 나왔고 2월 결손금 값 나왔고 두 번째 거. 여기는 들어오면 새로 불러오기를 해주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작성 방법이 이제 어려우니까 더전이 뭐 세무사랑도 마찬가지고 이걸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자본금이 2억인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워줘요. 기초에 2억 있던 거죠. 내가 올해 증자한 게 없으면 요런 식으로 답이 기말잔액은 맞는데 여기 더존 방식은 기초잔액이 다 0이라고 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익여금에 있는 요 기말 요걸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전기계 없이 17년도에 있었는데 기초가.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다가 보면 17년도 거를 기초를 넣어주고 그 금액을 다 감소되고 18년 잔액을 전부 다 늘은 걸로다가 표기를 해줄 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걸 순액을 갖다가 정리해줘도 되고요. 그거 틀렸다고 해서 세금에 영향 주는 건 아니니까 얘를 직접 한번 보여주죠. 그러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 재무상태표로 보는 게 좀 빠르겠네요. 전년도 금액이 요거였잖아요. 그죠? 요거 미처분 이익여금 2518. 자, 요걸 복사해서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기초가액에다 넣어줘요. 감속. 자, 요거 기말잔액은 그대로 들어왔죠? 2518이 기말이니까 전년도가 이거죠. 1948. 다시 복사해서 자, 요렇게 이게 17년도 말잔액이고 이게 18년도 말잔액이에요. 재무상태표에서. 자, 그래놓고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요 유보사항은 별도로 내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요 기초가액이 감소됐다. 그래서 올해 유보가 없어졌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립금 조정명세를 마감을 해주면 돼요. 기본 흐름만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건 본인들이 공부를 더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세무조정 뭐 빠진 거 없나.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까지 들어오면 얼추 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있네요. 새 공제 감면을 받을 때 여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자, 여기도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새로 불러오기. 이거는 요식행위인데요. 이게 잘했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중소기업이 맞았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기본적인 서류고,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띄우죠. 59억이라고.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판정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는 세법에 두 가지 정도,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 영향을 줘요.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중소기업 때문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받을 때 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요거는 판정을 본인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갖는 의미는 뭐 구체적인 것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법을 잘 몰랐을 때 그래도 그냥 어디로 돌아다녀야 되는 그 길, 예? 최소한 어디는 가야 된다는 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흐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법인 조정에 들어오면, 결산이 끝나면 법인 조정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초사항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회사 기본사항을 눌러주고서 거기에 추가사항에 보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사 기본사항 등록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꼭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 4가지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요거 스킵하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불러오고 조정 후 불러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세무 조정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을 하고, 자, 여기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할 때 유보사항이 뜨면, 유보사항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꼭, 여기 조정명세서로 꼭 가야 된다는 거. 여기에 유보가 나왔을 때, 여기서 유보가 나오면 어딜 꼭 가야 된다고요?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유보를 꼭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 자, 이게 다 되고 나면, 자, 제일 먼저 세액조정계산서로 와서, 두 번째 세액조정계산서 와서 세로 불러오게 하고, 자, 세로 불러오기를 처음 들어오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랬죠.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이후에 감면, 첫 번째 감면 검토하고 가산세 검토하고 중간예납 요거 적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장키를 누르고 나간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막바로 저장키를 누르면 여기 2번 중소기업 감면 2번 작성해주고 세율 잘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빼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합계표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요? 감면 신청서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2번 합계표 신청서. 자, 요거 저장키 누르고 나가면 어디로 간다? 다시 최저한세로 간다. 최저한세로 가서 세로 불러오기. 중소기업 감면을 누르면 최저한세 절대 안 걸리기 때문에 세로 불러오기 들어가서 저장키만 누르고 다시 세액조정계산서로 와서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 감면이 반영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간예납 넣어주고 저장키를 누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세액신고서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액신고서. 여기서 세로 불러오기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결산 확정일이 꼭 들어왔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식 변동 여부가 있나 없나 를 하고서 저장키를 누르고, 자, 마감키를 누르면 된다.